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이성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혼 후에도 날씬한 체중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27kg을 감량한 고등학교 3학년, 요거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선 감정과 욕구가 움직여야 합니다. 똑똑해지고 싶다, 성적을 올리고 싶다, 이러한 욕구가 있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성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욕구가 먼저 발동하면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다이어트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행복하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살이 쪄요. 같이 좋은 곳도 많이 가게 되고 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찾아 먹잖아요. 결혼 후에는 저녁마다 서로 식탁에 마주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도란도란 하는데 맹숭맹숭하게 맹물망 앞에 떠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녁에 또 맛있는 야식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찝니다. 저도 결혼 후에 정말로 많이 쪘었고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살이 안 찌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혼 후에도 날씬한 체중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상당히 현실적이죠. 내가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어떻게든 매력적인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야겠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날씬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또 매력적으로 유지하겠다 하는 욕구는요, 많은 경우에 그 동기부여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 27kg을 감량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이분이 키가 172cm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체중이 96kg였답니다. 상당히 어마무시한 스펙이었죠. 제가 비만이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참 공부해야 할 때 방해가 된다, 솔직히 다이어트를 해도 외형적으로 크게 매력이 생길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다이어트를 미뤘다고 합니다. 몇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실패, 그리고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한심한 다짐뿐이었죠. 뭐 한심한 다짐이라기보단 대부분들 그러고 살아요.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저에게 96kg에서 69kg까지 뺄 수 있었던 엄청난 동기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렇죠. 사실 짝사랑이 다이어트에 참 좋습니다. 그 짝사랑이 대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짝사랑을 하면 입맛이 없어진대요. 저는 뭐 짝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온갖 인터넷 자료를 뒤지면서 다이어트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짝사랑을 통해서 무려 27kg을 감량한 이분의 다이어트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3끼를 간단하게라도 꼭 챙긴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세 번째, 움직임을 늘리고 근육의 사용량을 늘린다. 이거 뭐 다이어트 교본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아주 좋습니다. 운동은 처음에 매일 밤 저녁을 먹은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말이죠. 산책 중 가끔 빠른 속도로 뛰기도 했고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육 트레이닝을 하였습니다. 저의 식단은 이러했습니다. 한 끼 드실 때 닭가슴살을 200에서 300g, 밥 반 공기, 어린잎 채소 2주먹. 그런데 이 똑같은 식단을 하루 3끼 그대로 드셨대요. 가끔 계란 하나를 추가하기도 했고요. 닭가슴살이 질리면 소고기 홍두깨살, 돼지 안심, 연어, 고등어로 대체했습니다. 요거 좋은 방법이에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단백질을 드실 때 꼭 닭가슴일 필요는 없습니다. 닭가슴살이 가장 편리하고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기는 해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정말 질리거든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단 가격이 저렴한, 마블링이 없는 뻑뻑한 살들, 이런 살들 정말로 좋아요. 동물성 지방은 적고 단백질 함유량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흰살 생선도 좋습니다. 연어는 흰살은 아니지만 먹기가 편하고 맛도 괜찮아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자주 먹었어요. 대구, 명태 뭐 이런 흰살 생선들 있죠. 굉장히 편하게 먹는 방법으로 마트에 가면 전 만들 때 쓰는 흰살 생선 포로 떠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다가 마치 닭가슴살처럼 그냥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요. 전자레인지에 단순히 돌려서 먹기도 하고 라면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단백질 보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해산물도 괜찮고요. 그리고 번데기도 좋아요. 여러 곤충류들이 단위 무게당 단백질 함유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곤충으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들도 있거든요. 인기가 좀 없어서 그렇지. 밤이 돼서 배가 고파지면 방울토마토를 먹었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는 과일하고 채소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적당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치팅데이를 가지지도 않았고 외식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준 건 저의 그 무엇보다 강한 동기였죠. 야, 이거 사랑의 힘이네요. 그 동기 하나만으로 한 달을 견디니 그 뒤부터는 쉬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뇌가 적응한 듯 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음식을 바꾸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체중도 좀 빠지고 먹는 음식에 적응이 되고 나면 가끔 정체기가 오기도 하지만 다이어트는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히 짜여진 식단이 아니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도 아니고 바로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의지를 주는 강한 동기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 강한 동기 아래 이분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짝사랑의 분과 잘 되셨을까요?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저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애를 다시 만나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네, 그 짝사랑이 그분이 정말로 좋은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아요. 귀에 박히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라 잘 아시겠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의 그분은 나를 바꾸어준 정말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훨씬 더 좋은 분을 만나실 겁니다. 새롭게 만날 그분을 위해서 지금은 그냥 본인을 열심히 단련해 놓으세요. 몸도 머리도 말이죠. 공부나 운동,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선 애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 이성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에 대한 애정이에요. 이 소중한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애정 말이죠. 오늘도 다이어트를 갈망하시는 많은 여러분들, 먼저 본인 스스로부터 사랑하세요. 이 사연 보내주신 고3 남학생분, 좋은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몇 가지 잔소리만 드릴게요. 고3이시니까 공부 열심히 잘하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 알 거고, 저는 꼭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는요, 그만큼의 공부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공부의 효율을 높여줘서 결과적으로는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책도 꼭 많이 읽으세요. 많은 여자분들이 여기가 꽉 찬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그만 보시고요. 단 닥터시완 구독은 그냥 유지해 주십시오.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보셔야 하잖아요. 다이어트에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사연을 봤습니다. 꼭 얼마 만에 몇 킬로를 왕창 뺐어요 라고 하는 거창한 그런 결과가 없으셔도 됩니다. 혼자 다이어트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또는 심적, 육체적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연도 괜찮습니다. 다른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사연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고민해봐요.